봅시다. 또 이제 제거하고 봅시다. 처음에 이제 1단원이 뭐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이야. 우리가 배웠던 거였는데 배우지 않은 것도 나오고 배웠던 게 더 심화되는 거야. 우리 보자. 보면 첫 번째 봐봐. 자, 봐라. 첫 번째 보면 해수의 성질하고 해수의 성질 나와. 해수는 바닷물이지. 야, 우리나라 있잖아. 지금 난리 났잖아, 중국은. 이게 트럼프의 작은 공에 의해서 트럼프가 지금 완전 위기야. 뭐냐면 관세 때문에 관세 정책 때문에 다른 나라 있잖아. 다른 나라 계속 건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뭐 아이스 있잖아. 이민 정책 때문에 또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추문 사건 있잖아. 그것도 문제야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눈을 그리고 이제 미국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좀 조만간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이 타겟책을 갖다가 이 자기한테 쏠린 여론을 갖다가 다른 데 돌리려고 이란에다가 이제 뭐냐면 이스라엘도 문제야. 네타냐후가 원래는 지금 대통령을 갖다가 못 해야 되거든. 근데 이 새끼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계속 연장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둘이가 목적이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란을 갖다가 때려버린 거야. 이란을 때리니까 이란이 이제 근데 이 새끼들이 호메니아라고 이제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있어. 이란의 종교 지도자가 정치 지도자야. 근데 거기 회의가 있었는데 이란 22명이 모였대. 이 호메니아의 집에. 거기 딱 정밀 폭격해갖고 다 죽여버린 거야. 한 방에. 나 죽여버렸어. 그래갖고 이번에 이게 이란이 상부 지도층이 종교 지도자들이 22명이 죽어버린 거야.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란이 열받아가지고 중동 지역에 있잖아. 카타르, 뭐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미군 기지 다 폭격해버린 거야. 대륙간 다 떴다. 그래갖고 지금 난리 났어.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위인 부분이 있어. 뭐냐면 해수를 갖다가 감수하는 플랜트가 있어. 이렇게 바닷물을 바꿔가지고 육수로 바꾼단 말이야. 그 기술이 세계 1위야. 이렇게 두산중공업이 그걸 제일 잘해 우리나라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아랍에미리트의 해수 담수화 플랜트 있잖아. 거의 다 만들었어. 근데 이때 해수가 보자. 해수는 원래 바닷물을 안 짰다. 왜 짜졌을까? 원래는 안 짰어. 근데 뭐냐면 비가 내리니까 원래는 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돼? 여기에서 나트륨 성분이 암석 속에 있는 나트륨 성분이 녹아들어갔어. 그리고 바다에서 해저 화산 폭발이 있으면서 뭐가 공급이 돼? 염소가 공급이 돼. 그럼 이거 두 개가 뭉치니까 어떻게 돼? 염화나트륨이 된 거야. 그래갖고 바닷물에 염류라는 물질이 녹아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바닷물이 짜지기 시작한 거야. 이때 그래가지고 해수의 첫 번째 해수의 화학적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공부하면 안 돼. 이유를 알아야 돼 우리가. 해수의 화학적 성질이 있어. 해수의 첫 번째 화학적 성질이 있어. 해수의 화학적 성질은 뭘 알아보는 거냐? 염분하고 뭐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표충염분의 특징, 또 용종기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를 알아보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염분이 있어. 염분은 뭐야? 염류라는 물질은 염류가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들이야. 염류가 뭐다?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물질이야. 염류는
야, 뭐 있어? 염류는 뭐가 녹아 있어? 염화나트륨이 제일 많아. 응? 그 다음 누구야? 그 다음 뭐 거기에 녹아 있는 게 염화나트륨, 뭐 황산나트륨, 뭐 황산칼슘 뭐 이런 게 있어. 그래갖고 제일 많은 게 염화이온이 제일 많이 녹아 있네. 염화이온이 제일 많이 녹아 있어. 그 다음이 나트륨이. 그 다음이 뭐가 있어? 마그네슘 이온. 그 다음 황산 이온. 그 다음 칼슘 이온. 이런 등등이 녹아있단 말이야. 이게 바닷물에 녹아있는 물질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염류라 그래. 근데 이 중에 제일 많이 녹아있는 게 염화이온, 그 다음 나트륨 이온, 그리고 마그네슘 이온, 황산 이온, 칼슘 이온, 칼륨 이온 등이 있다. 그리고 염분이라고 뭐다? 자,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표현한 거예요. 해수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뭘로 나타냈다? 그람수로. 이게 염분이야. 바닷물 1kg 속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뭘로? 그람수로 나타낸 게 우리는 뭐다? 염분이라고 해. 단위는 바닷물은 전류가 흘러, 순수한 물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그러나 바닷물은 이온이 녹아있기 때문에 전류가 흘러. 그래서 단위는 전기전도도에 따른 단위는 전기가 얼마나 잘 통하는지 전기전도도에 따른 실용연부단이라고 있어. 실용연부단이라 했어. 측정한 전기전도도에 따른 연분단위인 뭘 쓴다? PSU. PSU를 다른 말로 부르는 실용연분단이라고 해. 근데 이게 거의 뭐하고 똑같다? 퍼밀하고 똑같다. 퍼밀은 백분율이 아니라 천분율이야. 천분율이야. 왜? 바닷물 1kg이 천이지. 근데 거기에 녹아있는 염류의 총량을 그람수로 나타내니까 천분율인 거야. 비슷하다. 실용연분단위를 사용한다. PSU를 사용한다. 이해됐지? 근데 전세계 바다 염분 평균 염분이 얼마다? 평균 염분이 35 PSU다. 전세계 해수 평균 염분이 얼마다? 35 PSU다. 이 말은 뭐다? 바닷물 1kg 중에 염류가 35g이 녹아있고 나머지 965g이 물이라는 거야. 이 말이야. 해수 1kg에 물은 965g 있고 염류가 얼마가 녹아있다? 35g이 녹아있다는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뭐가 있냐? 또 지역이나 위도이나 계절에 따라 염분은 달라질 수가 있어. 그러나 이걸 구성하는 염류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게 뭐다? 염분비 일정의 법칙이야. 염분비 일정의 법칙은 뭐냐? 해수에 녹아있는 염분의 양은 해양마다 서로 다르지만 해수에 녹아있는 염분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야. 해수에 녹아있는
염분은 뭐 해양에 따라 달라. 다르지만 뭐 염류의 해수에 녹아있는 염류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 이게 뭐야? 염분 비일정의 법칙이야.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은 몇 퍼센트? 77.7%야. 그리고 뭐 황산나트륨은 몇 퍼센트? 이걸 이 염분을 구성하는 염류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거야. 왜? 혼합작용 때문에. 혼합작용 때문에. 바람에 의한 혼합작용 때문에 일정이. 즉 예를 들어보면 야 어느 지역에 염분이 35 psu야. 그러면 이 35g 중에 염화나트륨은 몇 g이 들어있어? 27.21g이 들어있다. 염화나트륨은 27.21g이 녹아있다. 35g 중에. 그러면 만약에 어떤 해수에 1kg에 녹아있는 염류가 어떤 해수에 녹아있는 염화나트륨이 만약에 23.32g이래. 그러면 여기에 염분을 물어봐. 그러면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얘들아 어떻게 된다? 야 35 psu에 27.21g이 녹아있어. 근데 여기에 염분을 몰라. X가 나와. 그리고 얘가 얼마가 녹아있냐? 23.32가 녹아있으니까 비례식으로 풀면 얘는 약 얼마가 된다? 계산하면 약 따라서 X가 약 30 psu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염분비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뭘 구할 수 있어? 비례식으로 염분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염화나트륨의 양도 구할 수 있어.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어? 지원아? 해결됐지? 그러면 두 번째 보자. 표충염분의 변화한다. 표충염분은 변화할 수 있다. 자, 표충염분의 변화 보자. 여기까지 상기 이해됐어? 안 됐어?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표충염분의 변화. 이게 시험에 잘 나와. 표충염분의 변화 요인이 있다. 세 개가 있어. 세 개를 잘 알아둬야 된다. 표충염분의 변화 요인은 세 개가 있는데 세 개가 뭐냐? 이거야, 얘들아. 증발량하고 강수량. 그 다음 뭐야? 그 다음 또 뭐가 있냐? 하천수의 유입이 있어. 그리고 결빙하고 퇴빙이 있어. 이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표충염분의 변화에 오는 증발량하고 강수량이다. 이해됐어? 그러면 첫 번째, 야 표충염분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염분이 증가하려면 뭐가 많아야 돼? 증발량이 많아야 돼. 증발량이 많아야 돼. 증발량이 많거나 하천의 유입이 적거나 또 뭐가 결빙이 되면 돼. 왜? 물만 얼고 염류는 빠져나와. 그러니까 물만 얼어버리기 때문에 물의 양은 줄어들고 염류의 양은 많아지니까.
결빙이. 이해됐어? 반대로 표충영분이 감소하려면 얘들아 뭐가 돼야 되냐? 누가 많아야 돼? 강수량이 많아야 돼. 야, 물이 들어와갖고 염분을 낮춰야지. 그러니까 강수량이 많거나 하천수의 위 많거나 해빙이 돼. 해빙이 되면 물이 첨가되잖아. 그러니까 표충염분이 낮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일 염분이 낮은 데가 서해, 남해, 동해 중에서 어디냐? 서해야. 왜? 중국 동물, 우리나라 동물 하천수가 많이 유입되잖아. 그리고 계절로는 언제가 겨울하고 여름 중에서 언제가 염분이 낮겠냐? 여름이. 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호우가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여름철이 낮아. 겨울철보다. 응? 이해됐어? 그러면 자 그래서 됐고 그 다음 보자. 표충염분의 분포의 특징 봐봐. 표충염분의 분포의 특징 보자. 이거 이해했지 얘들아? 이해했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표충염분의 이제 뭘 보냐면 표충염분의 분포의 특징 봐봐. 자 보자. 근데 옆에 있잖아. 그래프가 별표 3개나. 이거 무조건 시험 나온다. 이 그래프가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와. 여기 이거 그렇지. 봐봐. 그러면 첫 번째 적도의 해역은 야 적도는 뭐다? 졸라 덥단 말이야. 공기가 상승기이야. 그러니까 상승기이니까 저압대가 형성돼. 그러니까 구름이 많이 생기니까 얘는 온도가 높아가고 증발량도 많지만 감수량이 더 많아. 이해됐어? 적도 지역은 뭐라고? 공기가 상승하는 저압대야. 그러니까 구름이 형성돼. 그러다 보니까 감수량도 많고 증발량도 많아. 근데 누가 더 많아? 증발량보다 감수량이 더 많아. 그러니까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어. 염분이 낮을 수밖에 없다. 표충염분이 낮게 나타나다. 이해되니? 낮다. 근데 두 번째 중위도를 봐봐. 위도 30도의 중위도 해역은 바람이 많이 불어.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다 보니까 얘는 자 고압대 위치하고 날씨가 건조해. 얘는 고압대야. 얘가 상승해. 공기가 고압대니까 공기가 하강해. 그러면서 공기가 흩어지니까 날씨가 맑고 건조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야 당연히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어. 그러니까 강수량하고 증발량 중에서 증발량이 커. 증발량이 큰 조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얘는 표충염분이 높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해라. 이렇게 이해해라. 이해됐지? 그러니까 자 위도 30도 부근의 중위도는 고압대가 위치하면서 하강기로 형성되면서 공기가 흩어지니까 날씨가 맑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므로 상대적으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표충염분이 높게 나타난다. 근데 원래 극지방은 극해역은 봐봐. 세 번째 극해역은 누가 영향을 많이 주냐? 해빙하고 결빙이 영향을 준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극지방은 해빙이 일어나는 곳은 어떻게 돼?
비가 오는 해빙이 일어난 지역은 그때그때 달라. 표층연분이 낮겠지. 근데 결빙이 많이 일어나는 곳은 표층연분이 높단 말이야. 그때그때 달라. 근데 봐라. 근데 봐라 얘들아. 일반적으로 봐라. 뭐냐면 저 북극 쪽 봐봐. 북극 쪽으로 봐봐.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여기서 뭐냐면 파란색인데 여기서 봐봐. 북극 지역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 파란색이야. 근데 이게 낮아. 근데 연분은 높아졌지. 북극은 주의해야 돼. 따라서 북극은 뭐다? 자, 봐라. 뭐라고 나왔냐면 북극은 표층연분 분포는 대체적으로 증발량 빼기 강수량의 분포와 비슷하지만 극의 해역에서는 빙하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므로 증발량하고 강수량하고 일치하지 않는다. 즉 뭐가 왜 높아? 얘는 결빙이 많이 되니까 북극은 북극 이게 뭐냐 해빙 때문에 비가 영향이 더 크다. 이게 원래는 증발량하고 증발량에서 강수량 뺀 그래프하고 이 표층연분이 일치해야 돼. 근데 그 계역은 빙하 때문에 빙하 영향이 더 크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 증발량하고 강수량은 낮은데 연분은 높아져. 이해됐지? 그리고 대서양 해역은 연분이 높은 지중해수의 유입으로 태평양 해역보다 어떻다? 표층연분이 높다. 지중해수가 연분이 높대. 라고 지중해수가 유입돼 대서양으로. 그러니까 태평양보다는 연분이 높아. 그리고 대륙 주변부는 어떻게 돼? 육지로부터 어떻게 돼? 하천수가 유입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대양의 중심 해역보다는 표층연분이 어떻게 돼? 낮아. 그러니까 대륙 주변부는 민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연분은 낮는데 대륙으로 둘러싸인 지중해는 하천수 유입이 거의 없대. 원래는 대륙 주변부가 연분이 낮아야 돼. 근데 지중해는 거의 하천수 유입이 없대. 그래가지고 전 세계 해수의 평균 연분보다는 표층연분이 높대. 지중해는 아까 처음에 뭐라 했냐? 대서양 연안은 지중해에 표층연분이 높은 놈이 들어오면서 연분이 높다 그랬지. 왜? 지중해가 하천의 유입이 거의 없단 말이야. 라고 전 세계 평균 연분보다는 높대. 지중해가. 대륙 주변부인데도. 이해됐어? 안 됐어? 여기 나왔잖아. 이해됐지? 그래갖고 이 밑에 빨간색은 연분이 높고 파란색이 연분이 낮다. 근데 위도 30도는 전부 다 거의 빨간색이지. 그러니까 연분이 높은 거야. 왜?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기 때문에. 근데 적도예요. 영도는 봐라. 영도는 노란색 계열이지. 연분이 낮다. 왜?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기 때문에. 이해되니? 그리고 옆에 봐라. 저압대하고 고압대 형성되는 거. 지구 규모의 대기 대순환에 대기가 상승하는 위도와 60도는 저압대가 형성된다. 그리고 30도는 하강 기류가 형성되니까 이게 이거야. 얘들아 이거 봐봐. 이거 있지. 대기 대순환은 세 개의 세포지. 그러면 0도, 30도, 60도, 90도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더우니까 상승을 한단 말이야. 공기가 상승하는 곳은 뭐다? 얘들아? 저압대야, 저압대. 하강 곳 여기는 고압대야. 그리고 여기가 원래는
상승하고 여기가 하강이고. 근데 여기는 원래 30도가 더 더워야 돼. 여기가 상승해야 돼. 그리고 여기는 하강해야 돼. 근데 양쪽에서 얘가 만약에 상승하고 얘가 하강하지. 그럼 이게 다 어그러지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얘들하고 똑같이 돌고 하강하고 얘는 상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헤들리 순환하고 곡순환은 열에 의한 직접 순환이야. 근데 가운데 있는 페넬 순환은 간접 순환이야. 기계적 순환이다. 그러면 0도는 상승하니까 저압돼. 30도는 하강이니까 고압돼. 그리고 60도도 상승하니까 저압돼야. 저압대는 상승 기류에 의해서 구름이 생겨. 그러니까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은 거야. 근데 고압대는 하강 기류니까 공기가 오히려 흩어지니까 날씨가 맑고 건조하니까 증발량이 많아가지고 표축연분이 높은 거야. 이해됐지? 이해됐지? 그 다음 올라와. 이제 11페이지 보자. 모르는 거 있어? 뒷장 넘겨. 11페이지 보자. 이제 용종기체가 있어요. 용종기체. 세 번째. 용종기체가 있어요. 용종기체가. 용종기체가 있는데 봐봐. 용종기체는 뭐냐? 말 그대로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란 뜻이야. 용종기체는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기체란 뜻이야. 그러면 용종기체도 시험이 잘 나온다. 자, 봐봐. 용종기체는 해수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기체. 해수 속에 뭐가 녹아있냐? 질소, 산소, 주로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단 말이야. 이거에 녹아있어. 해수 속에 녹아있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의 여러 기체야. 그럼 보자. 그러면 자, 옆에 나왔네. 이거 보기 전에 봐라. 우리나라는 어디가 제일 높아? 염분이 제일 높아?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면 남해야. 남해는 쿠로시오 난류라는 놈이 흘러. 난류에는 염류가 많이 녹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높아. 그 다음이 동해고. 그 다음에 서해가 제일 낮아. 이해됐지? 왜? 하천 수입이 많기 때문에. 근데 2호라고 8월 중에서 어디가 더 낮아? 여름이 더 낮아. 염분이. 왜? 우리나라는 여름에 호우가 집중되기 때문에,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해됐지? 동해보다는 황해의 염분이 낮다. 왜? 우리나라와 중국 하천수가 대부분이 황해로 유입되니까 겨울보다 여름이 염분이 낮다. 왜?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겨울철보다 강수량이 많아서 하천수 유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용종기체가 이런 게 있고 기체의 용해도를 보자. 기체의 용해도는 자 봐라. 기체는 봐라. 기체의 종류에 따라 용해도가 틀리지만 다르며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낮을수록 수압이 증가할수록 크다. 근데 당연히 봐봐. 자, 주로 이게 세 개야. 영향을 주는 놈이 뭐야? 온도, 염분, 압력이야. 근데 온도는 낮을수록 잘 녹는다. 압력은 높을수록 잘 녹아. 염분은 낮을수록 잘 녹아. 당연한 거야. 야, 우리 콜라에 이산화탄소, 탄산이 있어. 탄산이 누가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콜라를 보관할 때 어떻게 보관해? 냉장고에 뚜껑 닫아서. 냉장고는 온도가 낮을수록 기체의 온도가 높다는 거야. 그리고 뚜껑을 닫아놓는다는 건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는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 염분은요? 야 많이 녹아 있어 염류가. 그 들어갈 공간이 기체가 들어갈 공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염분이 잘 녹을수록 낮을수록 잘 녹는 거야. 이해돼서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야.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이 중에서 주로 누가 영향을 많이 미쳐? 온도야, 온도. 온도야. 응? 즉 봐. 기체는 수온이 낮은 상태일 때 물속에 잘 녹는다. 그러니까 야, 염분은 자, 봐봐. 얘들아. 자, 이걸 예를 들어볼게. 뭐가 있냐면, 여기다가 하면 안 되지. 잘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바닷물은 온도에 따라 뭘로 나누냐? 난류하고 한류로 나눠. 난류는 딱산물이잖아. 저위도에서 도위도로 흘러가는 물이야. 남북 방향으로. 온도는 얘가 높아. 근데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염분은 얘가 높아. 야, 커피가 따뜻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아. 따뜻물에 잘 녹지. 그러나 용존산소야. 기체의 용해들은 온도가 낮을수록 높아. 그러면 영양염류가 산소가 많으면 영양염류, 물고기에 먹이가 되는 놈이 많아. 적어. 근데 한류는 찬물이야.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흐른다. 온도는 낮아. 근데 염분은 낮아. 그러나 용존산소는 많아. 잘 녹아, 기체는. 그리고 영양염류도 많아. 이렇게 한류가 공급되면 좋은 어장이 형성돼. 물고기 먹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산소보다 물에 잘 녹아. 그리고 수온 변화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이게 이산화탄소의 용해도가 산소 용해도보다 크다. 그래서 배는 더 온도의 영향을 더 받는 거야. 응? 이해됐어? 그러니까 요새 그랬잖아. 이산화탄소가 많아질수록 해양이 산성화된다 그랬잖아. 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온실효과가 크면서 지구 전체의 온도, 해수의 온도도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이산화탄소는 더 많이 녹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해양이 산성화되는 거야.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서 탄산 수소이온하고 탄산수소이온을 돼. 그러니까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해양이 더 산성화된단 말이야. 이해됐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존기체의 종류 보자. 용존기체의 종류는 뭐가 있냐? 주로 우리가 뭘 논한다? 이산화탄소하고 용존산소라고 용존 이산화탄소를 논한다. 첫 번째, 용존산소하고 용해돼서 물속에 존재하는 산소란 뜻이야. 용존 이산화탄소가 있어. 용해돼서 존재하는 이산화탄소를 말해. 그럼 보자. 그러면 잘 봐봐. 자, 용존산소는 대기 중에 산소가 해수면 표면에 녹아 들어가고 해양식물이나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으로 생성되어 공급되며 해양생물의 생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기체다. 야, 바닷물에 용존산소가 공급되는 건 두 가지야. 뭐야? 야, 대기 중에 산소가 녹아 들어가는 거야. 산소가 녹아 들어가. 표면에. 또는 해양생물의 광합성으로 산소가 공급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이거는 이제 용존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녹아들어가거나 뭘로 생긴다? 생물의 호흡에 의해서 공급이 됩니다. 오히려 호흡에 의해서 공급이 돼. 봐봐.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해수 표면에 녹아들어가거나 해양 생물의 호흡 과정에서 과정에서 생성되어 존재하며 뭘로 존재한다? 중탄산 이온이나 탄산 이온. 봐봐. 뭐냐면 이 새끼들은 이름을 바꾸는 걸 갖다가 진짜 좋아해. 쌍놈식이. 봐봐. 이거야. 이제 이렇게 이거지.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그러면 뭐가 돼? 탄산이 돼. 근데 얘가 이온화돼. 중탄산이온. 뭐 탄산수 이온이라고 부르고 또 탄산수 이온이 이온화돼. 그러면 또 수소를 내놓고 쥐는 탄산이온으로 돼.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는 물속에 해수에 녹아갖고 이렇게 존재한다. 이거랑 지금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럼 보자. 그리고 4번이 시험 문제야. 4번이 시험 문제야.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설명하는 게 시험 문제다. 용종기체의 연직 분포 변화. 용종기체의 연직 분포 변화. 보자. 용존 산소량과 용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 그리고 해양 생물의 활동, 극지방에서 침강하는 해수의 영향을 받아서 달라진다. 이게 달라지는 이유가 뭐라고? 세 가지가 있어. 뭐 있어? 용해도, 용존 산소하고 용존 이산화탄소의 용해도. 그 다음 두 번째, 해양 생물의 광합성이나 활동, 광합성이나 호흡에 의해서. 그리고 극지방에 극지방에서 침강하는 해수 때문에. 해수 때문에 세 가지 때문에 달라. 연직 분포가. 근데 첫 번째 용존 산소량은 어디가 제일 높아? 어디가 제일 높아? 그래프가 반대야. 반대야. 용존 산소량은 여기가 제일 높아. 표면이 제일 높아. 왜 표면이 제일 높을까? 대기에서 막바로 대기에 녹아 들어가는 산소량이 제일 많으니까. 자,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돼. 용존 산소량은 O2는 봐봐. 표층해수 수심 100m 이내까지는 용존 산소량이 가장 많지. 왜? 대기로부터 유입되는 산소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이 뭘 해? 광합성으로 산소를 공급해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표층해수가 제일 높아. 100m 이내가 용존 산소량은. 근데 중층해수 100부터 1000m는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하지. 왜? 공급은 안 되고 생물의 호흡에 의해서 쓰여버린단 말이야. 자, 중층해수 수심 100m에서 1000m는 용존 산소량이 급격히 감소한다. 대기로부터 해수로 녹아들어가는 산소의 양과 광합성량이 모두 감소하고 박테리아와 동물 등의 호흡과 사체 분해 등에 의해서 산소가 소모되기 때문에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니까 공급량은 줄어들고 소비량이 늘어나.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 수밖에 없어. 급격히. 그리고 심층해수는 용존 산소량이 1000m 이상은 증가한다. 왜? 또 수심이 깊어질수록 산소를 사용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어.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했지. 야, 극지방에
해수는 온도가 낮아. 그러니까 밀도가 커. 그리고 얘가 침강하면서 산소를 공급해줘. 산소를 심층에다가. 그러니까 산소가 풍부하게 녹아있는 극지방 해수가 표층 해수가 심해로 공급되기 때문에 용존 산소량이 증가하긴 증가해. 소량이지만.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용존 산소량은 표층 해수일 때 100m가 제일 높아. 왜? 대기 중에서 유입되는 산소하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에 의해서 공급되는 산소 때문에 산소 공급되기 때문에 제일 높아. 그리고 중층 해수 100m에서 1000m는 공급량은 줄어. 대기에서 공급되는 해수하고 산소의 양과 광합성량이 모두 감소해. 그러니까 공급량은 줄어. 그러나 박테리아와 동물들이 호흡과 사체분해 등의 소비량이 많아져. 그러니까 용존산소량을 줄어버리지, 급격히. 그리고 심층에서는 용존산소량이 증가한다. 왜? 수심이 깊어지니까 산소를 사용하는 동물의 수가 줄어들어. 소비량은 줄어들고 극지방 해수가 산소가 풍부한 극지방 해수가 증가하면서 공급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야. 이해됐어? 두 번째, 용존 이산화탄소를 보자. 용존 이산화탄소는 그래프는 용존 산소하고 반대야. 반대야. 어떻게 되냐? 얘는 여기서 제일 적다가 이렇게 증가. 봐봐. 표층은 용존 이산화탄소는 매우 적다. 왜? 해양식물과 식물성 플랑크톤의 광합성 작용으로 이산화탄소가 소비량이 많아. 소비량이 많아. 그리고 중층에서 100m에서 1000m는 용존 이산화탄소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왜? 생물의 호흡과 사체 분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니까 공급량이 많아진다. 그리고 심층에서는 이산화탄소가 또 증가한다. 왜? 수심이 깊어질수록 광합성은 줄어들고 수온은 낮아지고 수압은 커져서 기체의 용해도가 증가하므로 생명활동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용존 이산화탄소량은 심층 해수에서는 증가한다. 왜? 수심이 깊어질수록 광합성량은 줄어들고 소비량은 줄어들고 수온이 낮아지고 수압이 커지면서 기체 용해도가 증가하면서 생명활동으로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해됐어? 이거 시험 잘 나온다. 그리고 옆에 보자. 보충자료에 수온 변화에 따른 기체 용해도 봐봐. 기체는 용액의 온도가 낮을수록 많이 녹는다. 따라서 해수의 수온이 높을수록 녹아있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적어진다. 그리고 해양산성화는 봐봐. 이것 때문에 봐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지. 그러면 해양은 어떻게 됐다? 산성화가. 왜? 수소이온이 공급되기 때문에. 봐봐. 해양산성화는 해수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하여 해수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현재 해양은 pH가 8.1인 염기성으로 이 값이 다소 낮아져 염기성이 약해지는 것이지 산성으로 변하는 건 아니야. 산성 쪽으로 간다는 거지. 이해됐어? 시험? 여기 이해 안 되는 거 있어? 없어? 없지? 좀 시험? 물리적 성질을 보자. 해수의 물리적 성질 보자. 이제 물리적 성질은 뭐가 있냐? 수온,
그리고 해수의 연직 분포, 그 다음 밀도가 있어. 이게 수온하고 밀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첫 번째 수온을 보자. 수온은 물의 온도예요. 근데 봐라. 수온은 해수의 온도를 의미한다. 해수의 온도를 의미해. 온도로서 해수의 물리적 성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야. 그러면 첫 번째 표충수온하고 심층수온의 해수 분포가 틀려. 온도 분포가 틀려. 그러니까 해수의 표충수온의 변화 요인 보자. 변화 원인에는 해수의 표충해수의 변화 원인은 당연히 첫 번째가 표충이니까 뭘 많이 받아? 그러니까 태양복수 에너지지. 태양복수 에너지에서 영향을 받는 거야. 당연히 태양복수 에너지가 많으면 수온이 높고 낮으면 태양복수 에너지가 적으면 낮겠지. 그러면 이때 이 태양복수 에너지에서 표충수온의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냐 보자. 분포의 특징, 표충수온의 분포의 특징 보자. 그러니까 저희도는 태양의 남중구도가 높아. 지면하고 야 봐라 이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저희도는 야 태양의 남중구도 지표면과 이르는 각도가 커. 1이라는 면적에 10이 들어와. 단위 면적 당상 목소리가 10이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남아도니까 올 수밖에 없어. 근데 고위도는 비스듬하게 남중고도가 낮아. 비스듬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10이라는 양이 5라는 면적이 들어와. 그러면 5분의 10이니까 얘는 2밖에 안 돼. 단위 면적 당상 목소리가 적으니까 낮을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해수의 분포의 특징은 표충수온의 분포의 특징은 첫 번째 등수온선이 분포가 등수온선은 뭐야 얘들아? 온도가 수온이 같은 점을 연결한 선이야. 등수온선이 뭐 같다? 분포가 위도와 일치하는 거야. 위도에 의해서 태양복수 에너지 양이 틀려지니까 등수원선이 분포는 위도와 대체로 나란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해수의 표충수온이 태양복수 에너지 양에 영향받기 때문에 두 번째, 그리고 해수의 표충수온은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 낮아지겠지.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지지. 왜? 태양복수 에너지량이 줄어드니까.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갈수록 단위 넓이당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복수 에너지 적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수온 변화는 누가 더 크다? 계절의 변화에 따른 수온 변화는 누가 더 크다? 얘들아 봐봐. 대륙 주변부하고 대양의 중심부하고 누가 크다? 대륙 주변부가 크다. 왜? 뭐 때문에? 물하고 육지에 모래하고 물이 있잖아. 그러면 비열이 누가 더 크다? 물이 더 커. 비열이란 건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거든? 비열이 크면 천천히 가열되고 천천히 냉각이 돼.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적지. 근데 이제 비열이 작으면 빨리 가열되고 빨리 냉각이 돼. 그러니까 누가 비열이 커? 비열이
물이 더 크다고. 그러니까 대양 중심부는 표층수온의 변화가 적고, 근데 대륙 주변부는 크겠지. 그래서 봐봐. 대륙은 해양보다 비열이 작아서 계절에 따른 온도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난다. 이해됐지? 누가 비열이 크다고? 비열이 누가 더 커? 비열은 반비례야. 비열은 얘가 더 커. 그러니까 온도 변화가 적은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 해류나 또 뭐에 영향을 받는다? 용승에 영향을 받아. 해류나 용승에 영향을 받는다. 자, 표층 수온은 해류, 야, 난류가 오면 따뜻해지고 한류가 오면 차가워져. 용승은 뭐냐? 바다 밑에 있는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야. 차가운 물이 올라오는 거야, 용승이. 그러니까 용승이 활발하면 표층 수온은 낮아져. 용승이 활발하지. 그러면 표층 수온은 낮아져. 찬물이 공급되니까. 이해됐어? 그래서 해류나 용승의 영향을 받은 곳은 등수온선의 위도와 나란하지 않는다. 동일한 위도에서 난류 영향을 받으면 대륙의 서한이 한류 영향을 받는 대륙의 동양보다 온도가 높다. 왜? 얘들아 봐봐. 이렇게 대륙이 있지. 대륙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게 이제 무역풍의 영향에 의해서 해류가 이렇게 생겨. 그리고 편서풍의 영향에 의해서 해류가 이렇게 생겨. 뭐 북쪽 도해를 보자. 그리고 남쪽도 이래. 아니 북태평양에 이래. 그러면 여기는 막혀 있어. 그러면 얘가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얘가 난류야. 저기도에서 고위도로 가니까. 얘는 뭐야? 한류야. 그러니까 대륙의 서해안이 봐봐. 뭐라고 하냐면 동일한 위도의 난류 영향을 받는 대양의 야 오른쪽이 동쪽이다. 오른쪽이 동쪽이야. 왼쪽이 뭐야? 서쪽이야. 그러면 대양의 얘가 바다란 말이야. 큰 바다란 말이야. 서쪽이 동쪽보다 표층 수온이 난류 영향이 없기 때문에 높을 수밖에 없다. 같은 위도일 때. 이해됐어? 대양의 태평양의 서해안 쪽이 서쪽이 난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표층 수온이 어떨 수밖에 없다.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 이 말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보자. 가운데 그림 봐봐. 전 세계 해양의 표층 수온 분포 봐봐. 세계 평균 표층 수온은 약 17도지만 대륙으로 둘러싸인 바다나 적도 해양에서는 표층 수온이 30도까지 나타난다. 그러면 봐. 자, 봐라. 적도 부근에 A, B 해역이 있어. 적도 부근의 B 해역은 중위도의 해역 A에 비해서 어떻다?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더 많으므로 표층 수온이 어떻게 돼?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봐라. 여기 봐봐. 그림 봐봐. 여기 여기는 뭐야? 지금 여기는 표층 수온이 한류 영향 때문에 낮지. 근데 여기는 난류 영향 때문에 이쪽은 북아메리카 봐봐. 여기가 북아메리카야. 그리고 여기가 아시아야. 근데 여기는 한류의 영향을 받으니까 온도가 낮아. 근데 멕시코 쪽이 멕시코만 난류 흐른단 말이야. 여기서 난류가. 그러니까 여기가 온도가 동일 위도상에서 높아. 이렇게 나왔어. 여기 옆에 여기 나온 게 이 말이야. 여기 북아메리카지. 여기는 온도가 낮아. 여기는 온도가 높아. 난류 영향 때문에. 이해됐어?
됐죠? 그리고 대체적으로 봐봐. 등수온선하고 위도하고 거의 일치하지. 그리고 대륙 중앙부보다 대륙 주변부가 대양의 중심부보다 대륙 주변부가 온도 변화가 크다. 수온 변화가 계절 변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수의 연직 분포를 보자. 이거 알겠어 모르겠어 얘들아? 찍어놔. 이거야. 지금 이거다. 그 다음 보자 이제 해수의 연직 분포 보자. 우리 고1 때 배운 거야. 해수의 연직 분포를 보자. 해수의 연직 분포를 보면 자, 해수면에 입사된 태양 복사에너지 양 중 해수에 흡수되는 양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감소한다. 해양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 양은 수심 10m 이내가 85%가 흡수되고 수심 100m 이내가 99%가 흡수된다. 봐봐. 태양 복사에너지는 10m 이내가 얼마? 85%가 흡수된다. 100m 이내는 99%가 흡수된다. 그러다 보니까 100m까지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어.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해수 표면에서 입사된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중 해수에 흡수되는 양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한다. 그러면 첫 번째 해수의 증산 구조를 보자. 증산 구조는 자 온도 분포의 수심에 따른 수온 변화에 따라 세 개의 층으로 구분하지. 뭐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한다. 여기가 혼합층입니다. 수온약층이고 심해층입니다. 그러면 수온 변화에 영향을 주는 놈이 두 개가 있어. 누구야? 태양 복사 에너지하고 바람이. 근데 혼합층은 제일 바깥이니까 제일 둘 다 영향을 받아. 근데 수온약층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들어와. 그러나 표면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의 영향을 안 받아. 근데 심해층은 아예 태양 복사 에너지도 영향 안 받아.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래가지고 혼합층은 봐라. 자, 태양 복사 에너지의 가열로 수온이 높고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 온도가 일정해. 온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제일 많이 도달하니까 제일 높고 온도가 일정해. 수온이. 왜? 바람의 혼합작용에 의해서 더물 찬물 섞어버리잖아. 그리고 이 혼합층의 두께는 뭐에 영향받는다? 바람의 세기에 영향. 두께는 바람의 세기에 영향받아. 그러다 보니까 위도별 층산 구조가 틀려. 얘들아 봐봐. 위도별 층산 구조는 이렇게 된다. 자, 위도별로는 좀 틀려. 자, 봐봐. 고위도는 이렇게 돼. 아니, 저위도는 이렇게 돼. 저위도야, 이게. 온도는 제일 높아, 혼합층이. 그러나, 적도 무풍지대야. 바람이 적게 부니까 혼합층이 두께는 얇아. 근데, 중위도는 이렇게 돼. 혼합층이. 태양 복사에는
저희도보다는 적게 도달하니까 온도가 표층수온이 낮아. 그러지만 바람이 세게 불기 때문에 혼합층의 두께는 두꺼워. 근데 자, 고위도는 어떻다? 이거야. 위에도 차가워, 밑에도 차가워. 이렇게 층상 구조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그다음 수온 약층은 수온 약층은 이렇게 돼. 이제 본격적으로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밑으로 내려갈수록 적어져. 그러니까 밑에는 밀도가 큰 차가운 물이 있어. 위에는 밀도가 작은 따뜻한 물이 있어. 순리대로 있지. 대류 현상이 일어나 안 일어나?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고요. 안 일어나니까 연직 순환이 안 일어나. 갖고 한 군데 머물러 버리니까 가장 안정된 층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안 움직이니까 위에 있는 혼합층과 심해층의 물질과 에너지 교환을 차단해버려. 안 움직이니까. 가운데도 머물러 버리니까. 수온 약층은 혼합층 아래에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층으로서 위쪽은 따뜻한 해수, 아래쪽은 차갑고 무거운 해수가 존재하므로 매우 안정하다. 그러다 보니까 대류 현상이 안 일어나고 연직 순환이 안 일어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된 층이야. 그러다 보니까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물질과 에너지 전달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심해층은 수온 약층 아래에 계절이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층이야. 왜? 수심이 깊어갖고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그 다음 넘겨봐. 그리고 위도별 해수의 층상 구조. 선생님 이거 해줬다. 자, 보자. 저위도의 해역은 봐라. 표층수온이 높아. 심층과 온도차가 크므로 수온 약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리고 중위도 지역은 바람이 강해 혼합층의 두께는 두껍고 해수의 층상 구조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위도 해역은 표층과 심층의 수온차가 거의 없으므로 수온의 층상 구조가 발달하지 않는다. 이해됐지? 그리고 혼합층은 저위도 해역에서는 얇고 중위도 해역에서는 두껍게 형성되면서 고위도 해역에서는 층상 구조가 안 나타나니까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밀도를 보자. 밀도를 보자. 밀도는 밀도는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야. 밀도에 영향을 주는 놈은 세 가지가 있는데, 주로 뭐야? 밀도에 영향을 주는 놈은 세 가지야. 뭐야, 얘들아? 첫 번째, 수온이야. 두 번째, 염분이야. 세 번째, 압력이야.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커져.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져. 압력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져. 근데 이 중에 주로 영향을 주는 놈은 수온하고 염분이다. 이해되니? 자,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는 물량인데 일반적으로 해수의 표층 밀도는 순수한 물도보다는 약간 큰 물이 1이야. 원래는 순수한 물은 뭐라고? 밀도가 1이야. 1g/. 세제곱센티미터야. 근데 해수는 1.002에서 1.027이야. 그러니까 순수한 물보다는 밀도가 크지. 왜? 염분 때문에. 이해됐어? 그리고 해수의 밀도에 영향을 주는 놈은 세 가지다.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수압이 높을수록 커진다. 일반적으로 해수는 거의 압축되지 않으니까 수압 변화에 의한 해수의 밀도 변화는 수온이나 염분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보다는 매우 작다. 그러니까 주로 밀도에 영향을 주는 놈은 누구다? 수온하고 염분이야. 이해됐지? 그러면 보자. 두 번째 이제 보자.
두 번째 보면, 자, 두 번째를 보면, 이제 뭐가 있냐? 해수의 밀도 분포의 특징. 해수의 밀도 분포의 특징이 있는데, 잘 봐라, 얘들아. 자, 해수는, 밀도 분포는 수온과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밀도 분포는 수온과는 뭐다? 밀도는 수온이 낮을수록 크잖아. 그러니까 수온과는 반비례. 근데, 반비례. 근데, 염분은 높을수록 크단 말이야. 염분하고는 비례. 그러나 누구의 영향이 더 크다? 야! 지원이 잠오냐? 야, 수온의 영향이 더 크다. 이게 수온하고 밀도하고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수온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밀도하고 수온은 반비례한다. 그러다 보니까 봐라. 자, 위도에 따른 표층 수온하고 밀도 분포 봐봐. 야, 수온과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야. 반비례야. 야, 그러다 보니까 자, 봐봐. 위도에 따른 수온과 밀도 분포에서 수온과 밀도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야. 수온이 어디가 제일 높아? 당연히 적도가 제일 높겠지. 그럼 밀도는 적도가 제일 작겠지. 당연하지. 그러면 수온과 밀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적도의 역은 밀도가 가장 작다. 왜? 수온은 가장 높고 왜? 강수량이 많아. 그러니까 염분은 낮기 때문에. 근데 야, 대체적으로 수온하고 밀도는 반비례하는데, 야, 이거 주의해야 돼. 에? 적도의 역은 이렇게 되고, 적도의 역은 왜 밀도가 낮다? 밀도가 낮아. 가장 낮지. 왜? 두 가지 영향이야. 뭐 때문이야? 수온은 높고, 염분은 낮기 때문에. 왜? 강수량이 많아서 염분이 낮잖아. 근데 주의해야 될 영역이 있어. 야, 밀도 분포하고 수온은 반비례하는데 북극 있잖아. 60도 이상은 북반구 60도 이상의 해역은 반비례가 아니야. 왜? 얘는 뭐가 되냐면 강물의 비슷해 버려. 밀도하고 위도가 높을수록 밀도는 감소해져. 위도가 높을수록 밀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해 버려. 왜? 여기는 뭐가 많으니까 해빙이 많아서 강물의 유입과 해빙 때문에 여기는 강물의 유입과 해빙 때문에 염분이 낮아져. 그래서 밀도가 낮아집니다. 주의해라. 북반구 60도 이상은 이 밀도하고 수온 분포가 반비례가 아니야. 위도가 높아지는데 밀도가 줄어들어. 왜? 강물의 유입과 염분이 낮아져. 이게 해빙 때문에 염분이 낮아지니까 밀도가 낮아져 버리는 거야. 조심해. 여기만. 그리고 두 번째, 수온에 따른 수심에 따른 수온과 밀도 분포 보자. 수심에 따른 수온과 밀도 분포 보자.
야, 당연히 야, 수온과 밀도는 어떻게 돼? 반비례하지. 그러니까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니까 밀도는 커질 수밖에 없어. 어? 야, 봐라.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은 어떻게 돼? 낮아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돼? 커져야 돼. 철저하게. 자,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이 낮아지니까 밀도는 증가해. 왜? 수온과 밀도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리고 야,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는 수온 약층 구간에는 밀도 약층도 구간도 존재한다. 밀도가 약해지는 밀도 약층이 있어. 변화가 큰 지점을 약층이라고 그래. 도약한다고 있어. 봐봐. 여기 옆에 봐라. 뭐라고 나오냐면 밀도의 약층은 뭐냐? 수온 약층에서 수심에 따라 수온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밀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층으로 밀도 약층은 수온 약층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는 약해지는 층이 아니야. 도약할 때 약자야. 급격히 변한다 해서 약층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상기야, 뭔 말인지 알아? 급격히 변하면 약층이라고 해. 도약한다 해서. 그리고 심해층은 수심이 낮아져도 밀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왜? 수온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해됐어? 야, 심해층은 뭐하고? 밀도가 변화가 거의 없어. 왜? 수온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해됐어? 그럼 옆에 보자. 보충대로. 보충대로 14페이지에 봐봐. 야, 해수의 밀도 변화의 원리는 염분이 높을수록 질량이 증가하니까 밀도가 커진다. 수온이 높을수록 밀도가 물이 팽창하여 부피가 커지므로 밀도는 작아진다. 그리고 두 번째, 해수의 밀도와 해양수나 밀도가 다른 두 해수가 접었을 때 밀도가 큰 물은 아래로, 밀도가 작은 물은 위로 간다. 이처럼 같은 수심에서 밀도가 다른 두 해수가 만나면 밀도에 따라 자리 바꿈이 일어나서 해수의 밀도 차는 해수의 순환을 일으킨다. 그리고 북극 부근의 해수의 밀도는 북극 부근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강물이 대량으로 유입됐기 때문에 같은 위도의 남극에 비해 해수의 표층 수온이 더 낮다. 따라서 북극 부근의 해수의 밀도는 수온의 분포와 반비례하지 않고 주로 염분의 영향을 받아서 밀도가 낮아져 버린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북극 60도 이상은 조심해야 돼. 그리고 밑줄 그어라. 이거 시험이 또 잘 나온다. 누구? TS도. 해수 수온 염분도 엄청 시험 잘 나온다. 수온 염분들은 temperature, salt, 수온과 염분을 나타내는 거야. 이거는 엄청 시험 잘 나와, 얘들아. 엄청 시험 잘 나옵니다. 봅시다. TS도는 뭐냐? 수온과 염분에 따른 밀도 분포를 보는 거야. 수온과 염분에 따라 밀도 분포를 보는 거야. 야, 밀도는 얘들아 어떻게 돼야 돼? 밀도가 커지려면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져. 그러면 이때 봐라. TS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 Y축이 수온이고 X축이 밀도야. 염분이에요, 염분. PS예요. 그럼 봐라. 이쪽으로 갈수록 수온은 어떻게 돼? 이쪽으로 갈수록 대각선 아래로 내려가지. 그러면 수온은 낮아지고 염분은 높아져.
도로 밀도는 커지는 거야. 즉 수원 연분도가 이렇게 나타나. 연분이 같은 점을 등 밀도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갖고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대각선 아래로 내려올수록 수원도 낮아지고 연분도 높아지니까 밀도는 어떻게 된다? 커진단 말이야. 대각선으로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수록 그렇지. 보자. 그러면 보자. 자, 수원 연분도에서 밀도를 찾는 방법. 주어진 수원과 연분이 교차하는 곳을 점을 지나는 등밀도선의 밀도값을 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연분은 높아지고 아래쪽으로 갈수록 수는 낮으므로 오른쪽 아래로 갈수록 밀도는 커진다. A의 역과 B의 역 중에 B의 역은 밀도는 수온과 연분 조합이 다르지만 같은 등밀도선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밀도는 얼마로 같다? 1.028g/cm로 같다. 그리고 A의 역과 B의 역은 해수는 밀도가 같아 만나면 혼합될 수도 있지만 밀도가 작은 해수를 만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이해됐지? 그리고 올라와 15페이지 봐봐. 15페이지 뒷장 넘겨봐. 15페이지 보면 인공위성 및 ARGO 자료 해수의 성질 비교하기 ARGO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해역의 ARGO의 플로트를 선택한다. 선택한 수온과 연분 그래프, 수온과 연분도를 확인하고 해수의 성질을 비교한다. 그러면 동해하고 우리나라의 해수의 계절별 변동성 알아보기. 2호라고 동해 2호라고 8호를 비교했다. 자, 2호는 수온은 표면에서 300m 아래, 그리고 연분은 200m 아래는 연중 변화가 거의 없다. 근데 2월보다 8월이 어떻게 돼? 밀도 분포가 더 넓게 나타난다. 왜? 표면과 수심의 800m의 해수의 밀도차가 커서 안정적인 물리 구조를 나타낸다. 왜? 연분은 이제 봐봐. 수온의 2호는 수온 변화가 거의 없어. 근데 8호는 수온 변화가 크지. 크지. 그러다 보니까 등밀도선이 더 폭넓게 나타나네. 2월보다는 8월에서. 그리고 연분은 오히려 8월에 낮아져. 표층에서는. 그리고 봐봐. 주제 2에서는 태평양하고 대서양의 해수 성질 비교하기. 태평양하고 대서양 중에서 연분, 그 다음에 수온, 연분 전부 다 밀도다 누가 높다? 대서양이 태평양보다 높다. 이해됐어? 그리고 나머지 거 있잖아. 오늘은 19페이지 다 25페이지까지 풀어와. 25페이지까지 풀어와. 오늘 됐어? 여기까지. 배운 거 이해되냐? 이해됐어? 너 언제 올 거야? 수요일 날 올 거야? 모르겠어요. 아이씨, 정해놔. 그리고 너는 빨리 영어 정해갖고 수학 올 때 화요일 날 빼고는 와도 돼. 화요일 날 선생님 쉬니까. 뭔 말인지 알지? 그리고 일요일 날도 너 오고, 이제. 그래야지. 많이 좀 풀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공부하고 가도 돼. 알았지? 네. 가세요.
자, 너 언제 올 거야?